네, 투자의 분석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아, 참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지난주에 참 큰 이슈를 우리 시장이 좀 잘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좋아하는 또 양봉이 나타나서 네. 비록 하락 마감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선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수급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중국이 또 좀 안 좋아지면 한국으로 온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는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중국과 함께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한번 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사님.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글로벌 증시들이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물론 이제 그 핵심은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주간 단위로 이제 전환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중국과 연계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코스닥이 0.3% 주간 단위로 하락을 했고 코스피가 한 1.2%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금요일까지 합하면 거의 2~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상당히 좀 선방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금요일 날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들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면서 약간 수급적으로 교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만일 하락한다면 상당히 이제 글로벌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결을 같이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외국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 상해도 코스피와 같이 주간 단위로는 1.2% 하락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나런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난주 코스피 3,700억, 코스닥은 지금 1,300억 순매수해서 한 주 만에 순매수 전환됐는데 이게 이제 사실 지난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6주간의 집중적인 외국인 매수세가 있었던 그 구간이랑 비교한다면 그 당시에는 평균적으로 한 거의 1조 원 가까이 9,800억 정도가 평균인데 주간 단위로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수가 나왔는데 이런 점과 비교하면 아직 그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차이나런으로 연결되기도 좀 어렵지 않나. 네. 그리고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글로벌 IB들이 중국 시장에 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그것도 2년 만에 상향 조정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면서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는 사망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시는 사실이고 네. 또 감기약이라든지 이렇게 약을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지속되는 등 정책 초기에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난주 외국인들이 또 매수했던 그런 섹터 중에서 특이한 점은 코스닥의 오락 문화 업종이 코스닥에서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업종이었는데 이것이 보면은 그 안으로 또 들어가 보면 종목으로 보면 SM, JYP 엔터, YG 엔터, 파라다이스가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 확대 정책 추진에 좀 수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면 결국 외국인도 리오프닝의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차이나런과는 좀 결이 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지금 좀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몰라도 봉쇄 지속보다는 그 이후에 공급망 정상화, 그다음에 소비 활성화로 인한 중국 경제 회복이라는 방향성은 좀 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정책 초기에 일어나는 이런 가독에 일어나는 어떤 불안 요인들은 좀 극복해야 될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국 소비 관련 직접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 중에서 중국 ODM, 화장품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카지노, 항공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아직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도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글로벌 IB들이 많이 말하는 화학이라든지 반도체 업종 역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에서 다시 진짜 중국 경제가 좋아지는지 확인하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확실한 지표가 나올 때 그때 들어가면 될지 아니면 지금 좀 지켜봐도 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늦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방향성이 확실하다면 일부 그 편입을 해놓은 것은 뭐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로 추가로 매수를 할지언정 저는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실 코로나라는 것을 중국만 겪은 것이 아니고 위드 코로나를 국내에서도 다 이게 검증된 상황이고 글로벌하게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 코로나 팬데믹 초기보다는 사망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바이러스 일종이고 여기에 이것도 초기에 정말 심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적응되면서 또 이제 낮아지면 그때부터는 이미 주가가 좀 더 올라가 있을 상황이 더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기보다는 미리 선침해 항상 주식은 어떤 결과에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런 관점으로 좀 과거 경험치를 살려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방향성은 정해졌다면 지금 투자하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한번 챙겨볼까요? 네, 그럼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예상되는 수혜 섹터는 어디일까요? 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산업통상부 장관께서 한국형 IRA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내용은 아주 짧게 기사화돼서 이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IRA와 비슷하게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좀 확대하고 또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형 IRA가 제정되고 또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국회 통과가 좀 요즘은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회를 통과한다면 현재 그 반도체와 같은 특정 섹터에서는 사실 지금 한정되지만 적용은 되고 있는 것이 세액공제가 이제 적용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섹터로 확대될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또한 기존의 혜택을 받고 있던 반도체 섹터와 같은 그런 섹터에서도 공제율이 좀 추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예상보다 정말 좋은 조건으로 제정될 경우에는 해외 주둔 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한 반대로 해외 기업도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국내 성장률 회복에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형 IRA 제정을 지금 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그 공급망 관련 3법 의 제정 및 개정과도 연관돼서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정부는 지금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공급망 재편과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지금 공급망 관련 법안들을 제정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공급망 관련 3법은 신규로 2개 법안이 제정되는데 공급망 기본법, 자원 안보 기본법이 제정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소부장 기본법은 자원 확보 부분을 좀 더 이제 보충을 해서 보완해서 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2월 국회에 상정된 공급망 기본법을 좀 살펴보면 해외 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정부가 공급망 선도 기업을 지금 지정을 하고 또 여기서 기금을 조성해서 금융 그리고 세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업종이라든지 기업들을 보면 기존에 이제 광물 자원을 확보했던 종합 상사들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신재생 분야 등에서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한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 물론 여기에 그 해외 기업과의 인수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조인트 벤처 설립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법을 제정해서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구체적으로 수혜 섹터를 이라든지 아니 종목은 사실 한국형 IRA에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어야지 알 수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미국이 지금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산업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싶겠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들께서 고려하실 것은 법안 제정보다는
향후 업황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상황 그리고 실적 전망, 예상치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주가에 더 반영된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이것을 메인 투자 포인트로 삼아서 이 업종에 투자한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시점이고 그냥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좀 좋은 방향으로 이제 산업이 흘러갈 것 같다라는 정도로만 해석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 선택이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이 이제 뭐 말씀 중에 짚어는 주셨지만 아까 이 초기에도 이게 국회를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도 주셨고 이 정책이 언제 이제 실제로 이제 추진이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근데도 이런 뉴스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관련주들이 막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의 분위기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뭐 이게 미리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만약에 이번 주에 이 관련된 한국형 IRA라면서 종목이 물론 우리가 뭐 펀더멘탈에 있는 기업들은 그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뭐 상관없는 기업들이 올라오면 조금은 뭐 쳐다보지도 말아야겠지만 단기적으로 막 움직였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갖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일부 수익 실현해야 될지. 네.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 2차 전지 관련 섹터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반도체 소부장에서 옛날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받았던 종목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근데 이제 큰 흐름에서는 이제 내년에 반도체 섹터를 좀 담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움직이는 거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지금 막 사서 보유 관점보다는 이렇게 테마가 좀 형성되었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맞고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전기차 수요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2차 전지에서 올해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수익 실현 이후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로 넘어가는 그런 기관들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반등해주는 뭐 재료로 해서 올라간다면 조금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든 섹터가 공통적으로 뭐 트레이딩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섹터에 맞춤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세 번째 이슈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바타 얘기예요. 네. 아바타 2가 생각보다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러닝 타임이 한 3시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집에서 아기가 아바타 2 얘기를 하길래 너 보러 갈 수 있니? 3시간이 넘는데 해서 근데 이제 보러 갔다 온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너무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예상치도 못했는데 확실히 요새는 컨텐츠가 네. 답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또 아바타 2가 이렇게 이미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바타 2 혹시 이사님 보셨어요? 저는 다음 주에 봅니다. 아 그래요? 저 이번 주 봤어요. 이번 주에 보셨어요? 보는군요. 네. 20일 날. 그럼 내일인가요? 네. 얼른 보셔야죠, 이사님. 예, 저희 지점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아, 같이 보기로 그렇구나. 했습니다. 네. 일단 보는 거는 보는 거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주말에 이제 내용 좀 검색해 봤는데 일단 개봉 5일차에 거의 300만 원 가깝게 지금 관객을 모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234만 모았다고 하니까 뭐 오후까지 집계하면 300만 육박하는 그런 기록을 실패했는데 이런 속도는 일단 비교 대상인 전작과 비교하면은 빠릅니다. 근데 역대 흥행 대작과 또 비교하면 그렇게 또 빠른 것도 아닙니다. 개봉 5일 만에 600만을 돌파했던 어벤져스 4, 그다음에 신과 함께 2, 그리고 500만 돌파했던 부산행 등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흥행이 완전 대성공으로 갈 거인 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192분 러닝 타이밍인데 이게 그래서 하루 최대 5편밖에 상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흥행 대작은 6편, 7편, 8편까지도 상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아바타 2는 5편밖에 상영 못 하니까 이게 초반에 적은 관객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밖에 있는데 사실 이것이 장기적인 흥행으로 연결되면 정말 신기록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 그러면 사실 보통 이제 기대되는 영화라든지 드라마, 게임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이미 급등했던 경우에는 그렇죠. 항상 재료 노출로 인식하면서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하락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현상이 사실 아바타 2에서도 이미
지난주에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이 지금 뭐 몇 개 종목, 진짜 일부 그 시총 작은 종목들 제외하고는 거의 다 대부분은 지금 하락세로 전환했는데, 사실 내용 면면을 관련주의 내용 면면을 들어보면 아바타2가 정말 시흥에 대성공한다고 해서 이들 실적이 좋아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관객 신기록이 나올 경우에 영화관 정도는 뭐 수혜 가능하지만, 또 이것도 얼마나 짧은 시일 안에 이것이 흥행이 성공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방영 중인 인기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도 드라마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1주차까지는 엄청나게 상승했지만 그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 전환했고 중간에 눌림목 반등이 있었다. 그래서 눌림목 반등은 나올 시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고점들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신 투자자들은 이번이 반등이 나오면 비중 축소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일 관련주 중에서도 사실 실적 전망 개선되고 있고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 않았던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은, 예를 들어서 LG 헬로비전 같은 종목이 이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좀 차별화된 관점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총이 작은 종목, 예를 들어서 시총이 2천억 원 미만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냥 테마주 트레이딩 매매 전략, 이렇게 단순히 좀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여기서 유일하게 직접 직업 정신을 갖고 아바타를 한번 보러 갔는데요. 재밌어요? 사실 아바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예. 3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전혀. 그래요? 저는 그리고 주차 시간도 4시간 주기 때문에 주차비 걱정도 없고요. 근데 저도 짤들이 돌아다니는데 CG가 대박이다. 이거는 아바타를 나중에 내용으로 집에서 보면 망할 거고 꼭 영화관에 가서 봐라, 이런 얘기 하고. 그러면 CG와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해야 되나? 저도 근데 여기서 네. 좀 포인트가 있었는데, 아바타2가 첫 행선지로 한국을 택한 데 이유가 그 카메라 감독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영상미 쪽이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3D, 4DX 이미 인프라가 충분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확장되어서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영상미 쪽으로 저희가 바라봐도 될지.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한번 보신 분들이 이게 내가 봤던 거랑 3D나 4D에서 보신 분들이랑은 좀 다르네? 한 번 더 볼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까지로서는 아바타2에만 너무 국한된 그런 전략보다는 일반적인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바타, 아까 이게 재벌집 막내 아들의 네. 사례도 주신 것처럼,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 계속 시청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좀 약간 초반에만 좀 네. 반짝하고 이렇게 된 것처럼, 아바타2와 관련된 것도 직접적인 관련주는 좀 초반에만 이렇게 조금 흥행을 하고, 오히려 좀 주가는 슬로해질 수 있다. 오히려 아까 종목으로 말씀하신 주신 거는 또 LG 헬로비전이라든지 전체적인 컨텐츠 중에 중기적으로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항상 경험에서 근거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도 좀 상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경험에 근거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자라고 마지막 말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